네, 힙합은 어떻게 힙합이 됐을까? 예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힙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23쪽을 보면 힙합은 저항의 음악인가 아니면 유희의 음악인가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항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힙합이 흑인들로부터 유리됐는데, 어, 그래서 천대받고 억압받으면서 살아온 흑인들이 그 억울함을 방출하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힙합은 클럽에서 시작된 음악으로 그 유희의 음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어떤 음악이라고 여기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둘 중에서는 저는 유희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래도 그 유래된 곳은 아니, 시작된 곳은 클럽이고, 그리고 클럽에서 그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유희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항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힙합을 하면서 흑인들이 쓰는 가사를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승현님은요? 저도 그 유희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힙합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노래는 일단은 즐기려고 듣는 음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예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아니 그 저항의 음악이 이제 가사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힙합 자체는 약간 유희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호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유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클럽에서 힙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성님 얘기해 주세요. 깨달아서 질문을 못 들어서 질문을 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힙합은 저항의 음악인가 아니면 유희의 음악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이 저는 저항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래 자체가 약간 저항 그런 데서 파생되었고 또 그거에 관한 노래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얘기.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힙합하면 무슨 그 뭐 이렇게 그 흑인들 그 갱들의 어떤 그런 뒷골목 그런 음악 뭐 이런 거하고 뭐 과시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처음에 클럽에서 그 즐기기 어떤 그런 음악으로 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그런 음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회 비판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띠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꼭 뭐 힙합뿐만 아니라 뭐 모든 그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항성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뭐 즐기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으로 나눌 수 없이 그냥 뭐야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유의하는 음악이어야 된다, 뭐 저항하는 음악이어야 된다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 57쪽에 보면 그리고 디스랩으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디스랩으로 인해서 라이벌 관계가 된 두 래퍼 중에 두 래퍼가 한 명이 죽으면서 다른 래퍼가 그 다른 사람을 살인하였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추측이 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디스랩이 얼마나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본인은 과연 상대방을 디스하는 그 디스랩이 이루어져도 되는가, 아니, 디스랩이 이루어져도 되나, 디스랩이 이루어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뭐, 방송이나 아니면 클럽 같은 데에서 그냥 즐기기 위한 디스랩은 이제 서로도 리스펙하고, 그리고 그냥 즐기기 위한 디스랩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앨범이나 그런 곳에서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그냥
그 그런 리스펙의 의미를 하나도 내비추지 않고 하는 그런 디스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현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디스랩은 어느 정도 약간 제약을 두고 디스랩을 하면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서 말한 사회처럼 이제 디스랩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디스랩을 할 거면 이제 약간 언어나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 제한을 두고 가사를 쓰게 하면 어떨까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준호님 얘기해 주세요. 디스랩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살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디스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성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디스랩이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하신 것처럼 약간 즐기는 그 오락의 용도? 어쨌든 그렇게도 쓰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일단 수위의 제한 같은 걸 주고 좀, 그렇게 상대방을 너무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발언만 좀 자제해서 조심해서 쓴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찬성 쪽입니다. 사실은 랩뿐만 아니라 소설가들 사이에도 소설을 통해서도 상대 소설을 이렇게 저격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 또 우리가 뭐 토론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그 입장을 간다던가 라는 부분들이 다만 이제 이 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감정이 폭발하고 뭐 이런 위험은 없잖아 있지만 하지만 뭐 이렇게 랩 배틀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싸우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뭐 이렇게 마치 권투 경기가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룰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어떤 그런 공식 경기인 것처럼 랩 배틀에서 디스 랩을 하는 것들도 그러한 그 스포츠의 어떤 그런 일종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디스 랩을 통해서 어쨌든 그 우리가 그뭐 풍자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잘못된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 있게 그 것들을 고발하고 지적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자기가 권투하다가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애당초 권투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허약한 사람이 권투에 참가해 놓고서는 때리지 말아라. 때리면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권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룰 자체를 이해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애당초 참여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참여한다라면 기꺼이 그것들을 즐기고 또 그거에 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랩 힙합이 갖는 어떤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힙합이 갖는 어떤 그런 특성이 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 책에 힙합 패션으로서 세기 팬츠가 나오는데, 세기 팬츠는 속옷의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을 드러내는 그 바지 패션인데,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는 솔직히 이 뒷장의 72쪽에 그 예시 패션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꼈고, 이 옷을 길거리에서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입는 사람도 민망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서 비록 패션의 자유이고 본인이 어떻게 입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참관할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예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읽는 사람도 민망하지만 보는 사람도 나는 일단 보는 사람도 보고 나서 저거를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도 좀 그렇고, 되게 보는 사람도 민망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서로 되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패기 팬츠란 패션 이상에 저는 조금 좋지 않은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견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준호님이 얘기해주세요. 저는 입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은 자유이고 어떤 사람이 그 특정한 옷을 입어도 다른 사람이 민망하게 보더라도 그건 자신의 개인 취향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입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님은요? 저도 보기가 좀 거북하고, 또 저거는 잠깐 살짝 내려가는 수준도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내려갔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저는 안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뭐 이것도 개인 의견인데 저 역시 준원이가 마찬가지로 뭐 그 입는 사람의 자유 영역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뭐를 노출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는 사람이 민망하다라는 거는 우리의 도덕적 관념인 거지.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제 고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그 그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거의 되게 뭐야 수영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배기 팬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영장보다 훨씬 더 노출이 적은데 왜 이거는 민망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입을 수 있다라면 또 그걸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 나름대로 괜찮은 거고 또 반대로 보기 민망하다, 보기 싫다라고 또 우리가 보는 사람은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그건 역시 자유구에서 서로 간에 그 자유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어라 입지 말아라고 이렇게 정해줄 게 아니라 입는 사람은 나 좋아서 입는 거고 난 너 저렇게 입고 다니는 꼴 보기 싫다. 저거는 뭐 좋은 패션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주장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기 팬츠라고 해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속옷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그런 스타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식의 바지 배기 팬츠 패션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얘기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똥 싼 바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이런 식의 스타일의 옷들 이런 식의 스타일의 옷들을 배기 팬츠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힙합이 단지 이제 그 노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서 이렇게 이제 의상의 면에서도 그 힙합 스타일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패기 팬츠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더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힙합에 대해서 아까 토의 과정 중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예주가 얘기한 거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다 나왔지? 네. 다음 2번이 아까 누구였지? 그런데요, 근데 제가 그게 없어요. 그 책을 직접 여기 방 밖에 두고 와가지고 잠시만 가지고 와도 그래, 되겠어요?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어, 너네 방학이지 아직? 네, 그래. 준호도 방학이 아직? 네, 아직 방학이에요. 그렇군. 계약 얼마 안 남았어? 네, 즐거운 방학이야, 심심한 방학이야, 괴로운 방학이야. 아니, 예주는 그 집에 있는 게 즐겁긴 한데, 어, 계속 2주만 다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오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나요. 오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나. 주성이는 어때? 네, 하나도 안 했는데 방학 그 계약식 다가와서 좀
방학 숙제가 있어? 네. 그렇군. 준호는? 저도 숙제 하나도 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숙제, 요즘에 방학 숙제 사라지지 않았냐,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어, 중학교 올라오니까 있더라고. 그럼 과목별로 막 있고 그래? 과목별로? 그 권장도서 3편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랑 어, 그리고 수학책 독서 감상문 쓰고 미술책 하나 읽는 거. 다 주로 독서감상문 쓰는 게 숙제야? 네, 미술 네. 빼고는 다 책 읽기. 뭐 그거 정도야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성아? 책 금방? 읽기, 책 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뭐 이렇게 바빠. 놀아야 방학인데 돼서. 뭐 이렇게 바빠. 노느라 바빠? 네. 준호는 숙제가 뭐야? 예를 들면 저 독서 기록장 쓰기요. 너도 독서 기록장 쓰기야? 네. 참. 뭐 너도 지정돼 있는 도서야? 아니요, 저는 자유도서. 자유도서야. 준호야, 주성이한테 넘기라고 그래. 주성이 독서감상문 써놓은 거 여러 개 있어. 그런 짓은 안 해? 준호야? 저는 착하기 때문에. 와우. 준호는 착하구나. 음. 원래 막 그런 거 막 하고 그런 거 하지 않냐? 어디서 막 이렇게 뺏겨오고 막 그러지 않냐? 아니, 솔직히 아, 좀 그 초등학교 때는 어, 작년에 썼던 책 아니 똑같이 쓴 건 아닌데 음, 썼던 책을 또 쓰는 경우는 많죠. 재탕해 먹는 거야. 그게 인생의 지혜야 아니면 비윤리적인 거야. 알겠습니다. 얘는 승현이네 집이 되게 넓다고 쌤이 얘기하려고 했어. 승현이가 집이 얼마나 넓길래 방 바깥에 갔다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돌아왔습니다. 있잖아요. 궁전은 아닌 걸로 그래서. 저요? 자, 집이 엉망이라서요, 지금. 집이 엉망이었어요. 집이 지금 엉망이라고 찾기 힘들었어. 지금 거의 엉망이에요. 자, 승현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흥미로웠던 주제는 이제, 전에 LA 폭동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LA 폭동 사건의 시발점이 이제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이제 구타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이제 자신이 백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서 구타를 맞는다면은 나는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이 구타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할지 전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를 것 같고요. 무조건 일단 구타를 당하면서 저는 왜 때리지?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폭동을 당하면서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벌을 받나 하면서 생각했을 것 같고 왜 딱히 막 이런 뭐 반발감이나 그런 것보다 진짜 왜 이걸 하지? 내가 뭘 했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맞으면서 일단은 왜 때리냐를 생각할 것 같고, 분노에 약간 억압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제가 그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때리면서 제압을 하는 건지에 대한 왜 때리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빨리 죽은 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덜 맞아야겠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그 상황을 어쨌든 벗어나기 위해서 뭐 빌든지 뭐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따질 것들은 따져서 어쨌든 그 맞는 그 고통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그걸 가장 먼저 고민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항의하거나 뭐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고민은 그 이후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자, LA 폭동, 이른바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야기가 왜 이 책에 나온 거야? 이 아, 힙합 얘기 책에 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블랙 코리아인가? 라는 곡 하나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원래 그 시작의 발단, 시작의 단초는 아까 지금 그 승현이가 잠깐 설명했는데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도한 어떤 그런 진압, 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막 흑인이 뭐 그냥 단지 주머니에 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뭐 총을 쏴서 죽였다, 백인 경찰이 총을 쏴서 죽였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무런 그 뭐 무기도 소지하고 있는 흑인을 그냥 무릎 꿇혀갖고 이렇게 목을 짓눌러갖고 그 사람을 질식사해서 죽였다던가 그러면 이제 흑인들이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럼 흑인들이 막 단체로 항의하고 시위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제 너무 열받으니까 과격해져갖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뭐 상점을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현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히 우리 한국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근데 그 흑인들의 분노가 어디로 튀었다는 거야? 아니, 한인들 LA의 그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거의 그 몇십만이 한 곳에 살고 있어. 선생님들 뭐 미국을 못 가봤지만 LA 그 한인촌에 가면 심지어는 영어 한마디 못하고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사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거기 가면 학원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떡집도 있고 뭐 떡볶이집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LA에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 흑인들이 자기들이 백인들에 대해 향한 분노를 누구에게? 한국인들에게 쏟아냈다는 거지. 근데 그 한국인에게 쏟아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 이 책에서. 왜 한국인들이 타깃이 됐다는 거야? 한인들이 경제 활동에 계속 나가니까 음. 박탈감을 느껴서라고요. 한국인들이 주로 흑인들을 상대로 해서 슈퍼마켓을 한다던가 세탁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근데 돈을 번 다음에 이 한국인들이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백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가. 그 마치 자기들이 뭐인 것처럼 백인인 것처럼 흑인들을 깔본다는 얘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열받는다는 거야. 왜 저 한국인들이 흑인들 자신들의 경제권을 뺏어가느냐, 돈을 벌어가느냐. 그런데 왜 흑인들을 존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흑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 저것들도 유색인종인데, 왜 저것들은 우리 흑인들 가짜격이고 왜 백인들 편을 드느냐, 백인들을 지향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흑인들이 평소에 쌓인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야. 마치 유럽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유태인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감정과 비슷한 거야. 우리는 보통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뭐 나쁜 놈이어서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유럽 사람들 다수가 유태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 여러 이유로, 종교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로. 그건 아주 뿌리 깊은 거야.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흑인들이 역시 이 누구에 대해서 상인들에 대해서 역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것들이 그 LA 폭동 사태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한국인 상점을 습격한다던가 한국인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다던가 그러면서 그 싸움판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백인 경찰이 어떤 건 잘못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른바 유색인종,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들 사이에 갈등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나뉘는 거지. 흑인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분노, 저 흑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빨리 우리 이 사회를 탈출해서 우리가 주류 사회로 진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이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반성. 우리가 왜 흑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 안에 이른바 백인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백호주의라고 백인들을 더 좋게 생각하고 흑인들을 깔봤던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잘못이지 않나.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자, 미국에서 1등 시민이 인종이 1등 인종이 어느 인종이야? 당연히 뭐 백인? 백인종이에요. 백인종. 2등 인종이 우리가 생각해 2등 인종이 누구라고 생각해? 음, 우리 황인종이 2등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리고 흑인종은 꼴찌라 꼴찌 더 낫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미국의 현실에서는 1등이 누구고 백인이고 2등이 누구라는 거야? 흑인. 흑인이고 황인종 그 밑이라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흑인종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황인종들이 하는 게 너무나 좀 이렇게 가짜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뭐 이것들이 뭐 어느 인종이 더 뛰어나냐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인종사의 어떤 그런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불을 붙이게 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요인으로서 뭐가 자기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 힙합 이 작동을 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의 그 사건들이 다뤄지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떠한 그 노래가 갖는 힘, 파급력, 이런 것 노래가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등이 준호. 네. 음, 선생님과 아까 승현님이 말씀하셨던 흑인들을 맞아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을 보면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운 흑인들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글을 보면 최근까지도 래퍼들이 이런 노래를 듣는 흑인이 겪은 기나긴 서름을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흑인이 겪는 인종차별을 약간 디스하고 욕하며 랩을 만들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걸 글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68쪽에 보면 노래로 인종차별에 맞서는 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힙합과 흑인이 관계가 있을까?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했던 거를 디스를 하고 그거를 욕하며 공감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흑인과 힙합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주님. 저는 어, 힙합이 클럽에서 시작이 됐고 또한 그 힙합의 가사 중에 그 자유와 억압 이런 것에 치중돼서 가사가 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인종차별에 인해서 분노를 품고 있었던 흑인이 이제 그 힙합 랩으로 이제 그런 해방감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그런 관계가 그런 가사랑 그렇게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순영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잠시만요. 이제 힙합이 저는 약간 역사부터 되돌려보면은 흑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영국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노예들로 이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갈 만한 자유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방법이 그때 당시에 없었고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힙합이 생겨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힙합을 저항의 가사? 약간 가사를 저항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흑인들도 약간 자유와 억압? 뭐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힙합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책에 따르면 일부 래퍼들은 흑인들의 민족성을 고양하는 가사를 쓰곤 한다. 뭐 자존감을 높이고 민족이 단결해야만 예전처럼 억압당하지 않고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그 흑인들의 음악이 힙합이라는 아까 뭐 클럽에서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 그 민족적인 아니면 인종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뭐 이렇게 그 뭐야 청소년들이 그 웹툰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무슨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수학은 딱딱하고 그 수학 공식이나 용어로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을 이용해서 수학을 설명한다면 아이들이 더 그 수학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웹툰이라는 그런 방식을 차용해서 빌려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요즘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들도 선거운동을 할때 그 틱톡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메타버스가 또 한때 이렇게 막 유행했었으니까 그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인종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인들이 즐겨 했던 어떤 그런 장르가 힙합이기 때문에 그런 힙합 장르를 이용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흑인들의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이래서 저항의 어떤 그런 음악으로 발전해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23쪽에 힙합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입니다. 여기는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힙합이 브라운관에서 빼곡히 들어서고 많은 래퍼들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준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 1960년대에 보면은 영국 록밴드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세계에 나타나 있었고 브리엔 인티전이라고 해서 차간에 힙합 인베이전이라고도 하는 여러 그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힙합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유 이런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힙합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힙합의 인기 비결은 일단 가사를 본인이 직접 씀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힙합의 빠른 비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힙합이 이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관계 있는 음악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힙합이 이제 저는 자신의 삶과 비슷하게 가사가 자신의 삶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힙합이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백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힙합의 약간 빠른 속도와 노래 빠른 속도와 가사가 나타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힙합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힙합이 인기 있는지도 몰랐고 저 힙합 예를 들면 랩하고 하면 저게 뭔 말인지도 알아지도 못했고 저것도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그런데 그 래퍼들이 막 엄청나게 돈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텔레비에도 뭐 잘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지 뭐 저렇게 큰 부자가 됐다는 거지 뭐 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옛날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사실은 뭐 힙합을 아직도 뭐 이렇게 일부러 듣는다고는 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힙합의 어떤 그런 가사가 갖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른바 많은 대중가요가 이른바 사랑 타령, 사랑 얘기가 주로 많이, 사랑과 이별 얘기가 주로 많은 데 비해서 힙합 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물론 사랑 얘기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이
뭐 힙합의 매력 아닌가 싶고 또 이제 힙합 하면 그 춤,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역동적이고 화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힙합이 갖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많이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끌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준호가 이제 완전히 수업에 적응을 잘해서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되는 그런 배경까지도 설명을 잘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준호가 한 얘기 조금만 우리가 더 하면 이 책에는 그래서 23쪽부터 24쪽, 26쪽까지 해서 힙합의 인기 비결을 선생님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로 얘기했고 그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로 보여지는데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 일곱 가지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시작해서 26쪽까지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공책의 정리도 좋고 아니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1, 2, 3, 4, 5, 6, 7 뭐 해서 이 책의 저자가 분석하고 있는 힙합의 인기 비결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해했니? 네, 네. 뭐 예를 들면 23쪽에 밑에도 두째 줄 첫 번째 뭐야? 힙합은 뭐다? 밑에 두째 줄 23쪽 밑에 두째 줄 힙합은 직설적이다. 직설적이어서 인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야. 그 직설적이라는 게 뭔 말인지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1번 해놓고 뭐야? 직설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설적 표현, 뭐 직설적 표현이 갖는 통쾌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그다음에 또 2번 해놓고 또 2번 해갖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한 7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 7가지인데 뭐 7가지 꼭 아니어도 됩니다. 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6쪽 까지 그럼 28쪽에는 이제 그 다른 요인을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26쪽까지는 힙합 자체의 어떤 그런 그 비결이고 28쪽에는 그 힙합 프로그램이 왜 인기 있는 건가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칠까요? 응? 다 찾았는데 채팅창에 칠까요? 채팅에 쳐도 되고 아니면 뭐 발표도 되고 편한 대로 했어. 자, 더 시간 필요해? 주선이는 다 했네 일단. 다른 사람들은 또 더 했어요. 다 했고. 알겠습니다. 자, 각자 정리한 거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그냥 주성이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했나? 해. 첫 번째로 직설적이고, 두 번째로 거들먹거리거나 부와 명성을 자랑하는 가사, 세 번째는 넓은 공감대, 네 번째가 라임, 다섯 번째가 언어 유희,
여섯 번째가 역동적이며 경쾌한 음악 양식, 마지막이 열정적인 퍼포먼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예주. 저도 첫 번째는 직설적인 가사,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들먹한 가사로 인해 사람들의 그 열정을 자극한다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넓은 공감대의 가사, 네 번째는 재미있는 라임, 다섯 번째는 재미있는 언어 유희, 여섯 번째는 역동적이고 경쾌한 음악 양식, 일곱 번째는 열정적인 퍼포먼스. 거의 비슷합니다. 준호. 저도 나온 거랑 똑같이 직설적인 가사와 부와 명성을 자랑하는 가사, 그리고 넓은 공감대, 공감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 라임과 언어 유희, 그리고 역동적이면서 경쾌한 음악 양식, 열정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네, 끝났습니다. 승현이. 저는 첫 번째 직설적인 가사고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밝힌 가사고요. 세 번째로는 억눌린 감정을 대신 터뜨려주는 듯한 느낌. 네 번째로는 열정을 풍기하는 자극하고 다섯 번째는 대리만족, 여섯 번째는 라임, 일곱 번째는 언어 유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승현이가 그 앞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선생님도 승현이와 비슷하게 대리만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 대리만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승현아?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이제 B가 원하는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음, 근데 B는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이제 저처럼 이제 주식해가지고 돈 다 날린 것처럼 이제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사용하고 나서 느낌은 어땠냐? 사용하면서 뭐 기분 어땠냐? 효과 뭐가 있냐? 그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A는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음. 선생님도 되게 이해 못했던 것들이 이른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먹방을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아니 다이어트 하는데 먹방 보면은 더 막 이렇게 약 오르고 배고파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왜 먹방을 많이 보냐 했더니 대리만족이라는 거야. 나는 못 먹지만 저 사람이 먹방을 통해서 먹어주는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어떤 그런 심리와 또 하나가 그 유튜버 중에 이른바 명품을 이렇게 그걸 뭐 한다 언박싱 한다고 그러나 명품을 이렇게 언박싱 해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그런 유튜버가 또 되게 성공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결국 명품을 갖고 싶은데 경제적 형편 때문에 명품을 못 갖는 사람이 그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주성이나 준호나 예주가 말했던 이 그 뭐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는 가사 요런 부분들이 거들먹거린다, 자랑한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금부치 같은 거 많이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스포츠카 막 엄청나게 타고 많이 있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그런 그 래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뭐야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28쪽에 보면 뭐 이거는 이제 꼭 그 뭐야 이런 그 힙합 프로그램이 그 뭐야 흥행할 수 있던 비결에 대해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흥행할 수 있는 비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이제 몇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자, 뭐 힙합 자체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 힙합 자체가 매력적인 거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요소를 들고 있지. 뭘 들고 있어? 28쪽. 그냥 말로 하자 이거는. 음, 그냥 바로바로 말로 하자고. 28쪽에.
그 어, 언더그라운드 래퍼, 잘 유명하지 않은 매니아들이 있는 래퍼들이 출연해서 매니아들이 어,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가끔 유명한 사람들도 출전을 해서. 결국 출연자들을 잘 짰다는 거야. 출연자들 중에 맨날 보던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 더욱 평상시 TV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 플러스 거기다가 인기 있는 아이돌을 그 조합을 잘 시켰기 때문에 출연자들 선정해서 잘했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시청자들이 음.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한다. 그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장치가 뭐 어떤 장치가 있었다는 거야. 인터넷. 그러니까 뭐 댓글을 남기다던가, 뭐 문자 투표를 한다던가, 자기가 저기 한 사람에게 뭐 응원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쌍방향 소통.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방송은 일방적이었다는 거야. 요즘에 그 방송보다 그 유튜브가 더 인기를 끄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유튜브는 그 사람들이 실시간 댓글에 반응을 해주잖아. 그 생방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쌍방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쌍방 소통을 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그 흥행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런 힙합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세 번째로는 어, 서바이벌 하는 거를 보고 음, 재밌어 한다. 그 이른바 서바이벌 방식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 스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요 성공의 비결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힙합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요즘에 그 제일 요즘에 최근에 가장 핫했던 건 뭐였어? 최근에 가장 핫했던 건 쇼미더머니 어? 맞나? 쇼미더머니 그건 좀 오래된 거 아니야? 그래 주성 옛날 최근에 사람. 나오지 않았어요? 어? 몇 달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 요즘에 선생님이 더 옛날 사람, 선생님이 알고 있고 요즘에 최고 새로운 분야로 그 유명했던 건 뭐 스트리트 파이터? 세트 오만 아, 인우먼 해갖고 갑자기 그 옛날에 그냥 백댄서로 그냥 정말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거든. 그냥 가수의 뒤에 그냥 이렇게 배경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뭐가 된 거야? 주인공이 돼갖고 요즘에 되게 인기 있잖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키? 아이키? 아이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그 춤추는 그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전면에 나서게 된 어떤 그런 분들도 역시 이제 이러한 그 배틀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고 그 전에 이제 아주 대박을 쳤던 거는 별로 인기 없다가 대박 친 건 뭐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BTS 다음으로 2등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알아? 연예인들 중에? 임영웅이래. 아, 아, 선생님 깜짝 놀랐어. 임영웅이 왜 대박 잘 나가지 했더니 아주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쪽에서 아주 대박 인기라는 거야. 게다가 그 할머니 여러분들은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돈이 별로 많지 않잖아. 근데 이 임영웅을 좋아하는 팬층은 돈이 아주 뭐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 많은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돈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저기를 한다는 거야. 그 굿즈나 이런 것들도 단위가 막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몇만 원짜리 뭐 이런 거 하면은 임영웅 팬층에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뭐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임영웅이 갖는 어떤 그런 파워가 아주 이렇게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로트? 그 트로트가 완전히 그 성공을 거둔 그 송가인? 음, 그래서 트로트가 사실은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나 노인들이나 좋아하는 거다 이런 그 인식이 좀 있었거든.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 트로트가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큰 대세를 자리 잡고 있는 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장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러한 그 오디션 방식의 혜택을 입은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면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뭐하니까 막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약간 실증 내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굳이 이제 힙합과 관계없이 이 부분을 보자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었을 때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 건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분석해 놓은 것들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그 일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힘, 능력을 갖는다는 것들. 이런 능력은 또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 거지. 자, 다음 주성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인 173쪽에 예술일까 도둑질일까에서 이렇게 수십 개의 노래를 갖다가 짬뽕시킨 게 예술인지 아니면 도둑질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만 썼다고 해도 훔친 건 훔친 거고 그거를 수십 개씩 훔쳐 쓴 거니까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미술관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작품을 짬뽕해서 하나를 내는 그것도 예술 작품이라고 쳐주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짬뽕을 시킨 것도 한 가지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준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승인이나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무단으로 샘플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짧은 시간을 써도 상대방의 그 작품을 이렇게 뺏겨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든 비트 같은 거를 이제 일부분을 잘라서 들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곡을 이제 일부분을 잘라서 베껴 왔으니까 이제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통째로 갖다가 뭐 한다거나 뭐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뭐 그대로 비슷하게 뭐 흉내낸다거나 이러면은 저작권 위반이고 뭐 도둑질에 가깝지만 하지만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 개를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라면 그건 엄연한 새로운 작품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밀가루와 뭐 기름과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금과 그다음에 햄과 뭐 양파와 그 뭐 이런 거를 갖다 섞었다고 해서 그 도둑질을 안 하고 피자라는 새로운 그 부분을 만든 피자라는 새로운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분을 갖다가 그것들이 새로움이 있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그 뭐야 예술로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별로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누구의 뭐 예쁜 눈, 누구의 예쁜 코, 누구의 뭐 좋은 입술, 누구의 뭐 얼굴형 이걸 갖다 놓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완전한 어떤 그런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얼굴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종합이 가져다주는 또 새로운 묘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보장된다라면 그건 예술이라고 얘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 다음으로 이 책에서 본 내용 중에 가장 신기했던, 새로 알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힙합 단어들 중에 블링블링이라는 단어가 그냥 블링블링하다 이렇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힙합에서 뭐 금 목걸이 그런 게 약간 반사되어 보이는 걸 블링블링이라고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힙합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고, 사람들은 힙합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크게 뭐 뜻을 알고 쓰는 것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준님 말씀해 주세요. 그 본인이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 저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어, 배기 팬츠가 그냥 그 영어 단어 그 백이랑 팬츠 합쳐서 그냥 헐렁한 바지라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알고 보면 힙합 그 패션이라는 것이 흥미롭고, 그리고 주성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블링블링도 힙합 용어라는 걸 처음 알아서 흥미롭습니다.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피티라는 게 제일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저 그래피티는 힙합에 속해 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래피티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보기도 했었고, 한번 이제 저게 힙합이라고는 상상을 하지도 않았던 게 힙합이라고 해서 전 그게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래퍼들하고 독서하고 뭐 별 관계를 찾지 못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201쪽에 래퍼들에게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독서는 뭐 이렇게 소재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양성할 수도 있고 뭐 상상력과 아이디어 배출도 아는 범위 내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그 배경식을 쌓기 위해서 또 풍부한 어휘력을 위해서 래퍼들이 독서를 열심히 한다. 또 이제 뭐 뉴스를 또 많이 봐야 사회 공감력을 키울 수 있다 해서 이게 래퍼가 된다는 게 단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역시 래퍼가 되기 위해서도 결국은 그 밑바탕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독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승현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힙합 하면 그냥 노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는 힙합이 4가지 요소, 힙합의 4대 요소? 아니, 뭐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랩이 힙합의 전부는 아니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음, 그, 디제잉, 디제잉? 네, 디제잉 알아? 네,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클럽이나 이런 데서 그 DJ들이 디제잉 해가면서 음악 같은 걸 뭐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뭐 들려주는 건가 보지? 맞아? 그건 DJ도 랩 그 힙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또 그, 비보잉 하고요. 비보잉은 춤추는 그 비보잉 하는 사람들 있지 그 비보잉도 있고 그 다음에 MC, 응? MC입니다. 어 래퍼 MC 그 다음에 그래피티? 그래피티인데 그래피티는 알아? 그래피티가 뭔지? 네, 벽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피티, 지하철 그래피티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가들 그랬던 어떤 그래피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벽화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래피티가 이렇게 이런 그래피티 예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힙합의 어떤 그 한 요소로서 이 책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박싱, 그 비트 하는 거, 비트박싱 이런 것들이 다 힙합의 어떤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힙합과 관련되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음, 힙합 국수주의는 힙합을 부끄럽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요 이야기가 뭔 얘기야? 힙합 국수주의는 힙합을 부끄럽게라는 게 180쪽에. 자, 국수주의가 뭔지 알아 혹시? 국수주의는 밥보다 국수가 더 좋다는 게 국수주의는 아니야. 그건 농담이고, 국수주의는 자기 나라가 최고다. 자기 지역이 최고다라고 지역주의보다 조금 넓은 범위, 자기 국가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이른바 국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세계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이 어떤 국수주의라는데 여기서는 국수주의를 그 나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석한 거야? 힙합만이 최고다. 힙부심. 그래서 다른 장르의 음악은 뭐하고 열등한 거 하위로 치고 힙합만이 오로지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힙합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저자는 상당히 그 곳곳에서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아까 그 뭐였지? 디스랩? 디스랩에 대해서 승혜님은 그 괜찮다고 옹호하는 입장이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잖아. 이 책 저자 입장은 뭐야? 디스랩에 대해서. 이 책 저자는 디스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96쪽. 책 96쪽을 보면. 자, 두 번째 문단에. 거기 준호 읽어보자. 두 번째 문단 96쪽. 어, 랩 배틀에는 랩 배틀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이 의견이 맞을까? 존경하는 누구의 업적, 사상, 인격 등을 받들어 공경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대부분 랩 배틀이 상대의 행적을 험담하며 인격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게 일수이다. 작정하고 행하는 디스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떠받드는 태도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랩 배틀이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정말 우러르는 마음이 있다면 깔보거나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주장에는 뭐 이렇게 디스 배틀이 뭐 한다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애당초 그게 뭐 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디스 배틀, 랩 배틀 이런 것들이 뭐야? 디스랩, 랩 배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저자의 입장이고 이런 저자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옹호하고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어떤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들 어떠냐. 그건 이미 아까 선생님 권투 경기를 예를 들면서 그건 이미 그게 약속된 거 아니냐. 거기 이걸 하려면 그 정도는 각오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물론 선생님의 의견이 맞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반박하겠지 이 사람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저자의 주장이 명확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조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비판적인 어떤 건 견해를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그 판단과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독서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책, 동시집일 거야 아마. 그치? 아닌가? 시집 읽어봤- 아닌가? 시집이지. 네. 시집이지. 아,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책 갖고 우리가 다음 주에 활동하겠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